집을 짓더라도 몇 년이 가는데, 아니 그 큰 공단을 지면서 2, 3년, 3, 4년 만에 다 완성하겠다. 무슨 자기가 불도저입니까? 불도저입니까? 탱크입니까? 이거는 개발 독재 시대에 행정 만능주의, 관청이면 뭐든지 할 수 있다. 주민은 짓밟아도 된다. 주민의견은 그냥 듣는 척하면 된다. 이러한 사고방식이 꽉 박혀있는 최재형 군수는 물러가라! 물러가라! 자, 저기 선태규 주무관 그 옆에 있는 팀장 나와 있습니다. 이 산업단지 계획에 정상혁 군수부터 최재형 군수까지 이어지는데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은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경제과장으로 몇 년째 아직도 그 자리에 눌러앉아있는 이혜영 과장입니다. 이혜영 과장은 여기 보수 안 나타냈죠? 이혜영 과장은 정상혁 군수 때부터 최재형 군수까지 이어서 이 산업단지 계획을 가장 핵심적인 위치에서 추진하고 있는 담당 과장입니다. 이 담당 과장이라는 사람이 지금까지 어떤 행동을 했는지 아십니까? 이런 계획이 있다는 것을 주민들한테 알리고 추진을 했어야 되는데 2023년 1월 달에 2022년도 12월 달에 행위제한 고시를 합니다. 행위제한 고시를 하고 나서 5월 달에 이 계획에 대해서 기초적인 공고를 하는데 거기에 주민 대표가 한 명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누군지 아십니까? 고승리의 구모 씨, 아마도 고승리 이장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들어가 있습니다. 협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사직 이장은 이 계획을 그 사이에 알고 있었을까요? 모르고 있었을까요? 알고 있었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기억이 그 정도인지를 몰랐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계획하고 계획이 고승리의 뒷산은 다 빠지고 사직리를 둘러싸는 거는 더 꽁꽁 둘러싸게 이렇게 바뀌었어요. 사직리 전 이장은 뭘 한 겁니까? 군청이랑 작당을 한 거라고 생각 안 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맞습니다. 사직리 전 이장은 반성하라! 여기 아마 전 이장 안 나온 것 같습니다. 자기가 부끄러워서겠죠. 행정반청하고 이장이라는 자가 이런 식으로 해도 되는 겁니까? 국내를 빙돌아싸는 공단이 2년 동안 추진되고 있는데 그거를 이미 알고 있던 이장이 이 사실을 주민들한테 알려서 대책을 세우진 않고 자기 축사가 그 바로 구역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저 친구들도 그 전 이장 축사가 구역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보훈구청 담당자와 전 이장은 반성하라! 야, 이거는
주민들은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게 주민설명회로 통과하면 문제가 더 이제 회복할 수 없을 것 같고 도대체 무슨 설명을 하는지를 들으러 제가 나갔습니다. 거기서 새로운 계획, 화학공장, 폐기물 공장 계획이 발표가 됩니다. 어떤 폐기물 공장도 더 추가가 됩니다. 슬쩍 폐기물 공장을 집어넣어서 12월 28일을 통과하면 이제 행정 절차는 인사처리로 갈 거다! 이렇게 계획하고 담당 과장이라는 자가 주민 대표를 저런 식으로 그 사람 자기 축사에서 10억 보상 받겠다고 떠들고 돌아다니는 사람입니다. 아니 주민 세금으로 정당하게 지불해야 될 보상금이 그런 식으로다가 보상이 과연 이루어질 수 있는 겁니까? 여러분 이렇게 이 건과 관련해서 행정관청이 주민들한테 정정당당하게 알리고 설명하고 동의를 구하고 협의를 해야 될 거를 이런 식으로다가 경상도 김해 쪽에 다녀왔습니다. 김해에 가면 김해 대동 산업단지라고 있습니다. 마을은 그릇에 하나도 없어요. 강변에 넓게 펼쳐진 평야지대에 굉장히 넓게 산업단지가 잘 형성되어 있어요. 산업단지 분양한다고 공고가 나 있고 어떻게 동네 가운데를 비집고 들어와서 화학단지를 만들 생각을 합니까? 대동단지는 김해 대동단지는 마을하고는 멀리 떨어진 곳에 그런 곳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이 옳습니까? 동네 가운데로 들어오는 화학공장이 옳습니까 여러분? 근처에 예당 산업단지가 있습니다. 예당 산업단지는 이미 공간이 만들어져 있는데 다시 추가로 공간을 만든다고 해가지고 주민들이 벤젠, 발화물질이 공기 중에 배출된다고 해가지고 지금 극력 반대를 합니다. 재판까지 갔습니다. 예당 단지는 원래 2차적으로 1차 산업단지로 만들어졌다가 2차 산업단지로 확장을 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자, 지금 49층에 산업단지가 들어오면 화학공장이 들어서고 폐기물 공장이 들어서고 마을을 둘러싸가지고 주민들은 보관해둔 집마냥 그냥 시름시름 앓다가 다 돌아가시거나 고향을 다 떠납니다. 캠핑존도 다 없어집니다. 그러면 폐허가 됩니다. 폐허가 되고 나면 그 다음에 공단을 더 확장하려고 나설 겁니다. 그러면 순식간에 저희 고향은 공단 천지로 변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한국의 서부 지역은 그 피해를 고스란히 안게 됩니다. 매화, 동상, 국수, 평박도 남의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고구마 작목과 관련된 이러한 시설이랄지 이렇게 좋은 땅은 좀 비싸게 가치 있게 써야 되는데 이렇게 좋은 땅을 어느 업자 배불려 주려고 화학공장 폐기물 공장을 끌어들이는 게 과연 군수가 할 짓입니까 여러분? 주민하고 시위를 나서기 전에 차분하게 대화하자고 여러 차례 간곡하게 얘기했습니다. 군수가 주민하고 협의체를 만들어주겠다, 적극 검토하겠다고 주민들 여러분 앞에서
며칠이 가도록 아무런 소식이 없었어요. 도대체 군수는 기억력이 안 좋은 겁니까?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밑에 강남 직원들한테 휘두르는 겁니까? 자기가 주민협의체를 구성해서 주민들하고 잘 대화해 나가겠다고 하면 벌써 자기가 먼저 앞장서서 그렇게 해야지. 우리가 요청했는데도 대답도 없어요. 그러다가 저희가 지난주에 집회를 하겠다고 신고를 하니까 그때사 발등에 불이 떨어졌어요. 집회 신고를 하니까 발등에 불이 떨어졌어요. 이제 모든 국민들은 이 사실을 다 알게 됩니다. 이게 두려웠던 거죠. 시위를 하니까 강남시원이 마을로 다 쫓아왔어요. 마을로 다 쫓아왔어요. 끝나가는 게 아니야. 군의원 2사람을 배동하고 왔어. 그 중에 한 분만 당당 성재원 군의원에 대해서는 내가 간곡하게 얘기를 했어요. 당신이 지역 군의원인데 이렇게 산업단지가 들어서는 거에 대해서 수수방관할 거냐? 몰랐다는 거예요. 산정매가 있는 것도 몰랐다는 거예요. 아니, 강남 군의원이 주민들의 손에 의해서 주민들을 대표하는 권리만 있는 게 아니고 의무가 엄청 막중한 사람이 말이야. 아니, 산업단지 설명회가 있는지 몰랐다? 아니, 이게 군의원 자격이 있습니까, 여러분? 도의원은 와서 뒤에서 설명회 듣고 서 있다가 주민들이 반대 의견이 막 도출하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어디로 사라졌어요. 아니, 도의원이 나와가지고 주민들 의견을 반영해가지고 생각을 안 하고 어디로 도망간다 이겁니다, 여러분. 이게 도의원이 할 짓입니까? 나라던 군의원 군청 직원 군수가 발등에 불이 떨어졌어요. 우리가 이렇게 정당한 목소리를 낼 거라는 것을 그냥 대충 넘어가겠지. 평강구청에도 그냥 들은 척하고 그냥 넘어가면 되겠지. 이렇게 쉽게 생각하는 한 겁니다. 이건 왜냐하면 지금까지 보훈 국민들을 이런 식으로 대해왔고 보훈 국민들을 무시해왔고 보훈 국민들은 취급을 안 해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런 식으로 하면 될 거라고. 시위를 저희가 오늘만 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처음 시작하는 거고,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해서 열흘 동안 할 겁니다.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 행정기관이 귀를 기울이지 않았을 때 국민이 호소할 수 있는 권리로 저희가 나오게 된 겁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11시에 이 자리에서 시작해서 주민들 이제 다 나와서 다도행진에서 군청까지 가고 이거를 열흘 동안 할 겁니다. 그 사이에 장날이 3월 1일, 3월 6일 이틀 있다고 있습니다. 그때는 더 많은 시위 인파가 모일 겁니다. 저희의 정당한 목소리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부림없이 울릴 겁니다. 이렇게 불쌍한 시골의 주민들을 똑같은 심정으로 응원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행히 보훈군청이 반응을 한다면 저희는 과연 어떤 얘기를 하는지 들어볼 겁니다. 그리고 저희 의견하고 차이가 많이 날 경우에는 저희는 계속해서 저희 목소리를 내고 할 수 있는 모든 행동과 수단을 강구할 겁니다.
구청도 찾아가고 국회의원도 찾아가고 환경청에도 찾아가고 권익위에도 찾아가고 인권위에도 찾아가고 중앙통지수위원회에도 찾아가고 더 나아가서 이 일을 분청하고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해가지고 설계도를 만들어주는 서울의 네 번째 설계회사, 우리나라의 네 번째로 큰 설계회사 주식회사 건화 앞에 가서도 저희가 주민 민속하는 이런 계획을 협조하지 말라고 설계회사 앞에 가서도 시위를 할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저희 목소리가 만약에 반영이 안 되면 최후의 보루인 사법부에 저희는 공정한 판단을 호소할 겁니다. 저희 주민 모두의 이름으로 재판에 나설 겁니다. 과연 한 마을을 이렇게 한 마을을 가운데다가 주고 뺑뺑 둘러싸가지고 얼거매듯이 목조르듯이 공단을 개발하고 그것도 화학공장을 반도체라는 미명하에 폐기물 공장을 이렇게 만드는 것이 과연 법의 정당한 기준에 맞는 것인지 판단을 요구할 겁니다, 여러분. 자, 제가 마지막으로 보훈군청에 경고합니다. 거기 보훈군청 간다들 선택규 주무관에 대해서 내가 경고합니다. 선택규 주무관은 며칠 전에 사직리에 방문해서 어떤 발언을 했는지 아십니까? 마을 주민들한테 설명하러 와서는 자기 논리를 세운다는 것이 공단이 들어오면 인구가 늘어나고 지역이 발전하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거기까지 얘기는 말이 맞을지는 따져봐야 되는 문제지만 그 얘기 하다가 중간에 아니 사직리를 비롯해서 요 근처의 마을들 자기가 나이를 다 조사해보니까 60세 이상 90세까지 노인들이 대부분이더라. 아니 동네에 60세 이상 90세 노인들까지만 있는데 뭐 거기에서 이거를 되게 보호하느냐 마을을. 노인들은 조금 지나면 돌아가실 텐데 말이요. 그 사람들이 먼저냐? 공단이 들어와서 기업이 먼저냐? 업자들이 먼저냐? 주민이 먼저냐? 노인은 주민이 아닙니까 여러분? 이러한 노인에 대한 폄하 발언을 군청 담당 공무원이 바로 이 산업단지를 추진하는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담당 주무관이 말이야. 아니 감히 할 소리입니까? 노인들은 60대 이상 90대까지 노인들만 있으니 이 사업을 추진해도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산업단지 업무를 하고 있다는 것은
철학이 잘못됐고 이런 사람을 산업단지 추진을 맡기는 군수가 이 사실을 알고 있는지 보고가 됐는지 저희는 이러한 노인에 대한 폄하 발언을 한 그것도 공식적인 자리에서 그러한 발언을 한 담당 직원에 대해서 징계를 요청할 겁니다. 담당 직원에 대해서 노인 폄하발언에서 징계를 요청할 겁니다. 박수천. 저랑 동서되는 친구가 제 처제의 남편 되는 친구가 바로 이 산업단지 담당을 하다가 인근의 면장으로다가 이동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밤에 늦게 밤 12시에 처제한테서 저희 집사람한테 메시지 전화가 왔습니다. 하도 처제 남편인 그 공무원을 압박하고 구청 안에서 네가 어떻게 네 동서 좀 어떻게 해봐라 이렇게 하면서 압박하고 회의석상에서 군청 관련된 주위 사람들이 전부 나서가지고 제 처제한테도 압박을 하고 아니 처제하고 동서가 무슨 상관입니까? 내가 내 발언하고 내 마음을 지키겠다고 나섰는데 이거를 처제하고 동서를 압박해가지고 내가 행동을 못하도록 공무원들이 군청이 이런 식으로다가 공무원을 압박해가지고 이 대책운동을 저지해보겠다는 이러한 조선시대에도 없는 행동거지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이 독재의 시대입니까? 공무원이 정당하게 자기 업무가 아닌 것을 강요해가지고 공무원을 몰아세워가지고 자기 친인척이니까 어떻게 네가 해봐라 이게 말이 됩니까? 이렇게 제 동서를 제 처제를 압박한 사람들 특히 공무원들 내가 확인해가지고 전부 징계 요청할 겁니다. 형법상 권리행사 방해죄 그 다음에 공무원으로서 법에 위반된 적법한 행동을 해야 될 그러한 의무를 저버린 책임을 물어서 징계도 요청할 겁니다. 산업단지 대책운동을 방해하거나 공무원이 자기 일 안 하고 이 문제에 앞장서고 압박하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제가 전부 그거 증거 잡아가지고 전부 형사처벌 징계 요구할 겁니다. 이래야지만 공무원들이 법을 지키면서 주민들의 평가를 받을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 이후에 본부수가 주민들의 의견을 귀를 안 기울이고 무시하고 계속 산업단지를 강행하거나 자기 식대로 간다면은 다음 선거에 주민들은 결코 그때 제대로 된 평가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저는 사주에서 나고 이제까지 80여 세월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럼 제가 왜 이 자리에 나왔겠습니까? 저도 그냥 평범하게 살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냥 평범하게 농사 짓기가 힘듭니다. 한국면 사중리 마을에 어느 날 갑자기 편지 풍파가 일어났습니다. 본군에서 재작년 가을에 회상한 발표를 했습니다. 산업단지를 짓는다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평온했던 마을은 난리가 났습니다. 화학 공장들이 들어오고 농사짓던 땅은 모두 편입되고 위에 산과 인양은 모두 훼손되고 마을 주민들이 서로 다투고 어이가 없고 분통하고 이해가 안 되는 것은 공장이 집마당에서 겨우 5m 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겨우 5m입니다. 50m도 아니고 보고 그냥 죽으라 합니다. 저희들은 그냥 죽어야 합니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 여러분들께 호소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저희 간절함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본군의 몰상식하고 비이성적인 행동을 꾸짖어 주십시오. 저희를 살려주세요. 저희를 도와주십시오. 공장이 그것도 화학약품, 공장이 온 마을을 이 비참한 현실을 저희도 그냥 평범하게 농사 짓고 싶습니다. 군수님, 저희 주장이 잘못됐나요? 저희 주장이 욕심인가요? 저희 주장이 이기적인가요? 대한민국 정부를 뒤져봐도 공장이 집마당에서 5m밖에 떨어진 곳